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여기는 경주 김씨들이 있는 종택입니다. 그저 바로 김문수 장관님이 태생하신 그런 곳에 종택 앞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김문수 장관님이 어릴 때 태어난 생가터가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김문수 장관님 어릴 때 뛰어놀던 바로 연못이 있고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도 보니까 수백 년이 됐고요. 여기도 보니까 수백 년이 된 그 19세기 초에 다시 세조도 하니 그 전에 있는 어떤 가옥을 다시 뭡니까 개축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중종 때니까요, 중추부지사를 지냈고요. 그래서 이 종택 화적들이 소실된 것을 19세기 초에 1900 초에 이제 다시 그러니까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종택이 있었으니까 수백 년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영천 경주 김씨지사 여기는 좀 뭡니까 경주 김씨들이 사는 어떤 집성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릴 때 같이 뛰어놀고 또 이렇게 뭡니까 나중에는 이제 약간의 아버지 김무 장관 아버님이 보정을 좀 잘못해서 가지고 아마 교육청에 다녔었다 하는데요. 그 보정을 잘못해서 아마 좀 영천으로 나가면서 좀 어려운 시간들이 시작돼서 아주 불우한 어떤 어릴 때를 보내는 그런 지금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학적으로서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말씀도 드려왔고 세자가 되고 국본이 된다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오래전부터 저는 말씀을 이미 드려왔습니다. 그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저는 이 세자라고 얘기했고 국본이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댓글도 지탄을 많이 받고 악플도 많이 받았는데요. 결국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황교안 총리와 김무 장관을 비교하자면은 김무 장관은 창이면 어떤 우리 황교안 총리는 방패. 창만 있어도 안 되고 방패만 있어도 안 되겠죠. 저는 두 분이 합세하게 되면 창과 방패 역할이 된다. 그러면은 방패는 뭡니까 평온한 어떤 지형 어떤 그리고 그러니까 내치를 아주 다스릴 수 있고 외교 통상 미국과 협력 이런 걸 다 끌어낼 수가 있겠죠. 평온한 어떤 그런 힘을 마지막으로 줄 수가 있겠고요. 우리 또 뭡니까 대외적 정치란 것은 야당도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뭡니까 또 이 국힘당 안에서도 배신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두루두루 할 수 있는 분이 김문수 장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깥의 적도 있지만 안의 적도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번에도 사실은 안에서 배신자가 나와서 결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갖고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뭡니까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적이 생겨서 결국적으로 탄핵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참 슬픈 역사인데요. 어떻게 보수 우파의 대통령들은 전부 깜빵에 가시거나 탄핵되시거나 이래 되고요. 저자들은 그래도 뭡니까 그런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스스로 저 하늘 가신 후에는 그런 역사가 없는데 보수 우파의 대통령들은 전부 비극이 아픈 비극을 갖고 있고 끝이 안 좋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생가트를 둘러보면서요. 김문수 장관님의 끝은 아주 아름다울 것이다. 아마 역대 가장 이승만,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이렇게 가면 가장 아름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황도 권한대행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근데 저는 어떤 방패 역할이다. 창과 방패 같으면 황도 정치는 방패가 있어야 되죠. 큰 방패 그런 역할이 우리 외세의 어떤 이렇게 아픔과 또 그 뭡니까 경제 이런 거 외교 통상 미국 협력 이런 걸 다 해줄 수 있고 방패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나 지금은 난세고요. 또한 백척간도의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는 공격력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뭐 저쪽에서는 황교안 총리의 부인을 김건희 여사님이 뭐 엄마급이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요. 또 옛날에 뭐 고향을 옮겼니까 하고 굉장히 그 저자들 한 물을 뜯기 시작하면요. 기든 아니든 진짜든 아니든 계속 물고 뜯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문수 장관을 공격을 못하는 것이 자기들보다 노동운동에 대가고 뭡니까 또 뭡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지 항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민주화에 자기들보다 대가거든요. 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물고 뜯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또 청년 결벽에 살고 지금도 24평 연립주택 사시는 그 청년 결벽이 저자들이 물고 뜯을 게 없으니까 황도 총리를 지금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뭡니까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하려는 이런 자들 무리막짐한 이런 자를 싸우기에는 황도 총리는 정치로서는 그러니까 정치와
어떤 내세는 다른 거겠죠. 그래서 행정의 수반은 맞습니다. 오랫동안 행정에서 50년 경력이 나오는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두 분이 연합을 해서, 그러나 선수는 누구나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장관이 선수를 하고 황대 총리는 매니저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매니저도 잘 되고 선수도 잘 된다. 두 분 다 선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두 분 다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난세의 영웅이 필요하고 백척간도의 대한민국을 다스리기에는 공격력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고, 또 이렇게 뭐 흥결이 없는 사람, 저자들이 공격할 끈데기가 없죠. 또 저자들의 속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김문수 장관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동네를 뛰어놀던 바로 인고면입니다. 영천시 인고면 한강리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죠. 김문수 장관님의 상가 변신, 이런 어떤 내용을 잠시 또 잘 아시지만 비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파평윤 씨 시조 저기 봉강제를 기계에 가서 많이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고요. 대통령 끝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윤신달 장군님 묘에 가서 굉장히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장관님, 제가 가장 세자 국본을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이 터에 와서 또 이 지금 현재 또 김문수 장관님 힘을, 작은아마 저희 힘이 어떤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아서 또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는데 조금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또 새벽 일찍 찾아왔습니다. 청계천 재단 보조공사에서 시작된 노동운동을 하셨죠. 김문수 후보는 1951년도에 영천, 바로 여기서 태어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고면 한강리가 태어난 곳이 여기가 종택입니다. 뒤에가 제실이 있고요. 바로 앞에 뛰어놀던 연못이 있고 바로 옆에 정자가 있습니다. 이곳이 전부 바로 앞에는 또 김문수 장관님이 또 생가터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어릴 때 뛰어놀던 그곳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더 와닿지 않나는 생각에서 오늘 새벽 일찍 포항에서 여기까지 1시간 정도 거리가 됩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1951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했지만 1970년 80년대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두 차례 제적당했죠. 이분은 전설입니다. 노동운동의 전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운동의 전설인 분이죠. 과히 좌파들이 지금 명함을 못 내미죠. 그런 분입니다. 이후 이제 청계천의 피복 공장에서 재단 보조이죠. 재단은 이제 그 옷 자르고 할 때 이제 보조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한일 도로코 이제 위장 취업으로, 그 당시에는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대학생들이 뭡니까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위장 취업을 많이 하던 그 시대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도로코에서 이제 노조위원장을 하게 되고요. 인천 이제 5.3 민주항쟁 때 민주화운동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셨고, 노동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노동운동이라든가 뭐 민주화운동에서는 이 지금 좌파들이 명함을 못 내면은 전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이 필요하다. 바로 창이 필요하다. 창보다는 지금은 칼이 필요한 거죠. 창이죠. 창과 방패가 있으면 바로 창과 칼이 되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공격적이죠. 아무도 말 못하는 사전표절 투표제를 없애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저 공수처를 없애자, 뭐 이런 거요. 헌재를 손봐주겠다,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그 누구도 얘기해. 이분이 형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으면 나도 받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저 총살감이다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김문수 후보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수 정당이 이 정치인으로 도약했는데요. 1996년도에 김문수 장관님은 이제 신한국당에 입당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기입니까 부천이죠. 부천 소사에서 15대부터 17대까지 국회의원을 하셨고, 32대, 33대 이제 바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보수 정치에 이제 입지를 넓혀갔죠. 2012년이죠.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도 참석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존재감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극우 논란이 있다라고 이제 저 좌파들은 공격할 게 없으면은 좀 대단한 어떤 상징적인 일부는 극우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극우 논란이 있고, 장관직 그리고 대권 도전, 문재인 대통령 향해 발언 등으로 비판받아가 바로 총살감이라 얘기했죠.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정치적 행보는 보수 우파를 기울이면서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죠. 항상 비판은 뭡니까?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은 비판을 묻고 잘하고요. 애기들은 사랑을 묻고 잘하고요. 이 유튜버는 악플을 묻고 잘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우 성향 논란에 많이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노동계는 이제 부적격 인사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임명되며 장관급 공직을 수행했지만 노동계는 이제 부적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악플 또 많이 시달렸는데 그러나 이분 꼿꼿 김문수죠. 절대 그런데 비판에 휘둘릴 그런 사람은 아니죠.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대선 출마까지는 김 장관이 2023년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일했거나 그리고 2025년 조기 대선 결과 결정되자 장관직을 내려놓고 대권 도전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꼿꼿 김문수라는 이제 보수층으로 지금 결집하게 되는 겁니다. 계엄 사태 사과 요구에도 자리 지킨 유일한 장관 김문수 후보는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국회의 사과 요구 당시 유일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국무위원으로 주목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계영교 의원의 요청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꼿꼿하게 앉아 있었던 모습은 보수 측에 강한 인상을 남기게 돼서 그래서 꼿꼿 인상, 꼿꼿 김문수라는 별명이 그때 붙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그리고 다시 대통령 후보로 도전한 독특한 정치를 이제 발휘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어릴 때는 참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 어떤 교육청에 다녔다고 바로 김 장관님이 친척분이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또 이렇게 하다가 보정을 잘못 써서 갓세가 기울어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여기서 경상도에서는 경북중학교, 경북고등학교 가려고 하면 최고의 수재들만 가는 겁니다. 서울에 어떠면 서울고등학교로 뭐 이렇게 되겠죠. 바로 경북고를 나오면 이제 수재를 인정받고 대부분 서울대로 가는 그래서 서울대 상대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노동운동을 하면서 바로 이제 설 여사를 만났는 거죠. 그래서 아주 탄압받고 힘든 시절에 좀 저 설 여사님이 보니까 뭡니까 설 안녕입니까 저 여사님이 뭡니까 오랜 동안 정치인 어떤 뒷바라지로 30년 동안 고뇌가 따라죠. 또 감옥 생활할 때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랑을 또 이렇게 키워왔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포즈가 굉장히 웃기는데요. 김 장관이 이랬답니다. 특유의 말솜씨로 갈 데 없으면 나인데 시집와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포즈 치고는 정말 난감하죠. 갈 데 없으면 나인데 와라고. 그런데 바로 이제 설랑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따라다니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정혼을 했다 해서 그렇게 일화가 되겠습니다. 경상도 좀 촌스럽게 생긴 데다가 안경 끼시고요 왜소한 데다가 좀 노조로 참 어려운 환경에 보니까 옷도 그렇죠. 그런데다 갈 데 없으면 나인데 와라 하는 프로포즈가 여인으로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예, 그런 김 장관님은 그런 소탈함이 오히려 설 여사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암울했고 힘든 시절에 이런 고통 속에서 이분은 바로 뭡니까 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어떤 역사 이분이 살아온 길 자체가 바로 한편의 서사시 한편의 드라마가 아닐까. 그러면 이재명이 하고 붙였을 때 가장 흠집이 많은 후보 가장 흠결이 적은 후보가 되겠죠.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갖고 오는 것은 뭡니까 경기도지사를 했을 때 그 표라는 거죠. 거기서 많은 표를 갖고 40, 50대를 갖고 있죠. 그 40대 중후반의 그 중도층을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저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한센촌 거기 뭡니까 나병 환자 그분들을 참 악수라고 끌어안으면서 옆자리에 한센촌 가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 또 가장 서민의 아픔을 아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어린 무로 참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얼마나 했습니까? 노동운동가로서 그죠? 민주환경에 또 투사로서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전설, 노동계에도 전설, 민주환경에도 전설, 또 실제로 감옥살이도 했었고요.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한 번도 자기 같이 문재인 민주운동 했던 사람을 불지 않았고, 근데 누구는 뭡니까?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 같이 일했던 사람을 모르겠다 해서 사지로 몰아가서 결국은 저 세상을 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 옆에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나 김문 장관님은 내가 그렇게 고통받고 기가 안 들릴 정도로 고통받고 그 고문을 당해도 그 같이 했던 사람은 불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위면서 팔봉쌤과 같이 이렇게 뭐 운동을 했는데 내가 찢어지는 고통을 그때 안 기부라는 건 너무나 좀 스스로 필요할 때 아닙니까? 대부분 죽어 나오거나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전태일 그 열사가 그때 뭡니까 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전태일입니까? 그때 그 시절이죠. 그래서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분이 이제 소련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 이 좌파가 잘못됐다. 제가 생각하는 좌파의 어떤 이런 것이 잘못되다 다시 공부를 해서 그것도 자기만 전향한 것이 아니고 같이 공부
공부했던 사람들도 다 전향을 시킨 민주화 투사라는 거죠. 이분 자체가 전설이고 이분 삶 자체가 한편의 서사시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이 난세의 영웅을 기다리는데 제가 늘 그랬습니다. 이재명의 사주에는 입하가 되면서 바로 귀신이 나타난다 했고요. 바로 또 이게 김무상관님은 오늘이 이제 바로 입하 날이죠. 입하가 되면 여름 기운이 되면서 김무상관님들은 봉황이 온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지금 급속하게 떨어질 거고 구설수가 굉장히 따라다니고 안에서도 후보 교체 노래라든가 안에서 내부의 자중 질환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김무상관님은 지금 날개를 펴듯이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한덕종이는 빨리 좀 하고 싶지만 단일화를 그러나 김무상관님은 좀 천천히 하시는 것이 굉장히 또 유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점점 하루하루가 김무상관님이 운세가 날개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또 어느 자는 지금 구설수가 되는 그런 날이부터 해서 오늘 이달부터는 귀신이 찾아오 이재명이는 귀신이 찾아오고요. 김무상관님은 봉황이 찾아온다. 이런 운세가 되겠습니다. 김무상관님 돼야만이 또 이런 영상도 앞으로도 자유롭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이재명이 돼버리면 앞으로 이런 영상도 이제는 함부로 자유롭게 얘기를 못하는 그런 세월이 이제 탄압받는 세월이 되겠죠. 이미 입틀막을 다 하고 있고요. 카톡조사 저 법안도 이미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건 없이 아무 때나 휴대폰 조사하는 법안도 추미애가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 법안이 이제는 거부권 없이 다 통과가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앞으로 더 자유로운 얘기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21대 대통령 후보 김문수 장관님이 태어나신 곳에 와서서 오늘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는 제시리절이 보관되어 있고요. 아주 큰 제시리 같습니다. 오랫동안 수백 년 된 어떤 역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제 김무장관의 역사와 내력은 김무장관의 친척을 직접 만나 뵙고 제가 알아낸 거고요. 또 그런 또 생가트가 바로 옆에 있고요. 어릴 때 뛰어놀던 바로 연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뱃산임수의 최적의 어떤 요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라 이 지금 난세 지금 이렇게 백적 가운데 대한민국을 평온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생가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너무 그죠? 동네는 평온하고요. 그리고 봉황의 냄새가 지금 아주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봉황이 알을 품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는 바로 이제 종가 택지가 되고요. 옆에는 이제 택지가 비어져 있고 바로 옆에는 생가트가 있고 여기는 생가트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뒤에는 제실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어서 옆에서 이제 종가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당도 아주 잘 보관되어 있고요. 집도 깨끗하게 이렇게 종택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뒤에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바로 제실이 되겠습니다. 뒤에 제실이 저 경주 김씨들, 영천 경주 김씨들 제실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천시의 인고면 황강리 김무 장관님 생가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